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 신년 특집 투자 정석 2부로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전채린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첫날 저녁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올해는 을사년 푸른 뱀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이 푸른 뱀처럼 유연하고 날카로운 판단력으로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역시 MTNW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올해 주식 투자 그리고 종목에 대해 가지고 계신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저희 세 가지 창구를 통해서 종목 상담 접수받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도 가능한데요. 전화번호 02786-1022 혹은 1023번, 문자로는 013-3366-8200번, 그리고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MTN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을 하시면은요, 라이브 방송되고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채팅창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알려주시면은요, 종목에 대한 상담 바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신년 특집 투자 정석 2부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두 분 위원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MTNW에서 가장 인기 있는 두 분의 위원님께서 나와 주셨는데요. 아이린 위원님 그리고 임광빈 위원님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튜디오 나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두 분과는 또 제가 처음 방송을 진행하게 돼서 좀 설레는 마음인데 잘 부탁드릴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올해 증시 경우에는요, 상저하고를 점치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하반기부터 반등이 좀 나와줄 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어떤 업종에서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시장에 대한 견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린 위원님 먼저 들어볼게요. 방송에 앞서서 목소리가 꾀꼬리 같으셔가지고 굉장히 듣기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을 이제 올 한 해 여러분들 3천 이상 간다고 하반기에 워낙 이제 떠들어댔는데 지나 보니까 3천 이상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장 전망이라기 하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앞으로 1년, 올해 1년을 한번 잘 살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연봉입니다. 연봉이라서 2004년도, 2000년도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해서 작년 한 해까지의 연봉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한번 2000년도 초반에 급등이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난 뒤에 박스권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머무는 흐름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더 2000을 돌파하고 난 뒤에 박스권에서 좀 머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이 박스권이 사실상 지지난해부터 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슈가 있고 그리고 난 뒤에 한번 휘청거렸다가 그리고 2020년부터 해서 2025년 올해까지 해서 5년 정도 본다면은 박스권 안에 갇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연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자리에서 주가의 변동률을 한번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환율이 아무래도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상단이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3천 이상 갈 거다 이런 말은 지나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예측하는 시장은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작년 연봉이란 말입니다. 그럼 작년 연봉에서 우리가 요 정도 안에서 놀지 않을까. 그러면은 작년 한 해도 고가가 3010포인트에서 저가 2134포인트인데 이 안에 변동성이 30% 상한가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그 지수가 30%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은 종목들은
30에서 한 50% 정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위아래 파동이 한 50%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연봉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 지금이 바닥권일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지만은, 바닥권에서도 위아래 변동폭이 20, 30%는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지수가 10에서 20% 변동성이 있다면은 종목은 20, 30% 그것도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그럴 수 있다는 점, 이 점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연봉을 보시면은 한 해 연봉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승과 하락이 있었고요. 그리고 2년 동안 거의 똑같은 박스권에서 움직였습니다. 저점은 한 600 초반이죠. 그래서 고점은 900 초반으로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걸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밀리면서 반토막 나는 주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금양이라는 종목은 무려 이제 반에 반토막까지 나면서 우리가 예전에 금양을 생각해 보면 어머 얼마나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정도로 종목 굉장히 많이 빠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이 밀린 종목들 가운데에서 더블 게임이 내년에 올해 초에 중반에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많고 좋은 종목들 당연히 좋아서 가는 거지만은, 많이 빠진 종목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이후로 뭔가 이렇게 정책의 이제 변수가 이제 완화되면서 뭐 하나씩 드러나게 되면 2월, 3월 전후로 해서 바닥을 찍고 더블 게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대거 많이 나올 수 있다. 시장이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이 점 잘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환율은 사실상 환율이 지수와 역의 관계이기 때문에 환율이 지속적으로 급등하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에 외인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든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사실 큰 종목을 매매하기보다도 알짜 종목을 조심스레 이제 우리가 비중을 작게 해서 이렇게 비중 확대해 나가는, 저점 매수를 조금씩 하시는 분할 매집이 가능한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구간은 당장 1개월에서 한 2, 3개월 정도도 좀 열어두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 또 분산 전략을 또 통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 이제 시장 관련해서는 어차피 뒤에 이제 우리 임강빈 위원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해줄 테니까 조금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아까 전에 저한테 꾀꼬리라고 하셨는데 위원님 목소리야말로 너무나 꾀꼬리같이 아름다운데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꾀꼬리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 아이린 위원님의 종목 상담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좌측 상단에 나오고 있는 전화번호로 종목 상담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013-3366-8200번으로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아이린 위원님의 관심 업종은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지난주에 출연했단 말입니다. 네. 이제 세련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외모에서 세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목에서 세련이 중요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주 무망에서 딱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선사해 드렸습니다. 그 종목이 뭐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로봇주를 잘 보셔야 된다. 한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2달 전부터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서 1분기는 항시 작년 1분기도 그렇고요. 재작년 1분기도 마찬가지 로봇주가 항시 움직였습니다. 그 전에 이제 미리 저점에서 거래량이 없을 때 매집을 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많이 가져와서 로봇주들이 탄력 있게 움직이는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자, 올해는 작년에는 AI의 한 해였다면 올해는 AI 로봇이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AI 로봇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초기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다 AI 로봇 투자에 다시 한 번 더 AI보다 공격적으로 AI 로봇에 또 투자를 이제 나서면서 이쪽에 관심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들을 관심 있게 보자 말씀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께 제가 여러 차례 이제 관심 있는 업종을 선택하라고 하면은 사실 바이오를, 지난주는 바이오를 여러분들께 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로봇이니까 로봇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에서도 이제 다양하게 이제 보셔야 될 게, 삼성전자가 이제 주말 내내 이제 이슈가 굉장히 좋았던, 그리고 우리가 연말 이슈로 좋았던 게 이제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콜옵션을 통해서 확대했다는 소식이 들어지면서 최대 중주로 이제 등극을 했다. 이 소식이 로봇주들의 또 한 번 더 탄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그런 뉴스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램보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다른 로봇주들까지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로봇 업계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로봇 시장에 뛰어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로봇주들 우리 보시면요. 굉장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로봇 시장이 1차적으로 20년대에서는 37조 원대밖에 머무르지 못했는데 10년 뒤에 30년도에는 380조 원까지 확대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배 가까이 성장하는 중간 단계 지금은. 그렇지만 올 한 해 보면 AI 로봇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1인 1가구가 굉장히 이제 좋고, 또 이제 1인 1가구 되기 전에 한 5년 전부터 계속 그런 1인 1가구 얘기가 계속 나와 주었는데, 이제는 한 집당 집사 로봇이 하나당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한 집당 로봇이 하나당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래에는 로봇 시장이 굉장히 인력을 대신해 주면서 결국에는 인력은 줄어들고 로봇을 도입해서 편하게 사는 세상이 좀 더 성큼 다가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이번에 휴머노이드 기술에 이제 집중하는 것을 이제 육성한다는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이런 좋은 소식들이 연말에 나와주었습니다.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본격적으로 로봇 시장에 뛰어든 것도 마찬가지. 예, 올 한 해 로봇은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를 결합한 로봇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점 참고하시면서 또 엔비디아 최근에 지난주 뉴스가 또 있었죠.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이제 새해에는 상반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를 출시를 하겠다, 이 소식이 나와주었습니다. 결국 AI 로봇 쪽 관심 있다는 거죠. 또 오픈 AI도 이제 로봇 사업을 접었다가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또 얘기가 나와주면서 다들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가 계속 똑같은 단어가 12월 한 달 내내 그래도 연말에 나왔다는 거는 이건 올 한 해 트렌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픈 AI가 투자금 8조 원대를 휴머노이드 관련 투자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M&A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부풀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에서 엔진 AI 같은 경우도 1,000만 원대 휴머노이드를 공개를 하면서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 내년에 휴머노이드의 투자를 1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 이상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휴머노이드 집중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증시를 주도했던 것이 AI라면 올해는 AI가 결합된 로봇에 주목해보자라는 코멘트였습니다. 이번에는 임광빈 위원님, 시장의 포인트 어디에 두고 계시나요? 연말이나 네, 또 연초 세계 특집 방송으로 나오게 되면 언제나 듣는 질문이에요. 시장 어떻게 될 거냐. 네. 솔직히 시장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맞아요. 올해도 중순에 24년 6월쯤이었죠. 대형 증권사들에서 하반기에 대한 이제 증시 전망을 했었는데 다 이제 빗나가는 모습이었죠.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이 맞기 위해선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 있냐면 지수가 안 빠져야 돼요. 지수가 안 빠질 때 이 얘기도 맞고 저 얘기도 맞아지는 거고,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서 막 수요를 불러일으키는데,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사실 세상에 누가 나와서 다 말해도 그게 안 맞아요. 25년, 24년도 우선은 너무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5년도 1월 1일도 머니투데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나스닥이에요. 제가 두 군데다가 네모를 쳐놨고요. 동그라미 하나를 쳐놨습니다. 자, 볼까요? 첫 번째 네모입니다. 20년도고요. 두 번째 네모는 21년이에요. 동그라미 22년도. 여기 네모는 23년. 여기 네모는 24년입니다. 한번 볼까요? 20년도 코로나 때였죠. 이때 금리를 0%로 낮추고요.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그 유동성으로 20년, 21년이 올라요. 자, 근데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커졌죠. 그래서 연준이 물가를 좀 잡아야겠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21년도 8월 달쯤이었어요. 그쯤부터 해서 이제 22년도 금리 인상할 겁니다 라고 했죠. 소비자 물가지수 올라갔고 금리 인상하면서 지수가 크게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23년, 24년 다시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들이 보였죠. 금리 인상을 중단을 했었고요. 자, 이 가운데서 AI 그리고 로봇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는 한 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대표적 기업들이 나오게 됩니다. AI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있었고요. 또 테슬라 최근에 전기차 쪽에서도 잘 나가고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기업들도 AI에 많은 투자를 했죠. 자, 여전히 그 기업들은 이익 성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G7 국가 중에서 연간 경제 성장률 2% 이상을 달성한 유일한 나라가 미국인데요.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22년도와 24년도가 미국 시장이 이렇게 2년 연속으로 올랐는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유일하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2년간 우상향을 보여준 유일한 국가입니다. 왜 이럴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 25년도에 대한 생각을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22년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금리 인하 구간이었고요. 이후에는 금리 인상 구간이었죠. 자, 23년과 24년도는 유일하게 금리 인상이 된 상황에서 고금리 속에서 고속 성장을 한 미국입니다. 이 나라 말고는 한국 시장 최근에 보세요. 엄청 빠졌죠. 중국 내수 안 좋아요. 물론 중국은 9월 달쯤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주가 많이 올랐긴 했습니다. 자, 일본도 그렇게 경기가 좋지 않죠. 유럽도 경기가 안 좋습니다. 왜 미국만 좋을까? 23년도에 전쟁했죠. 24년도 전쟁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10년마다 이 경제 정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항상 전쟁으로 타개를 해왔고요. 큰 전쟁이 23년, 24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 속에서 진행이 되면서 미국의 방위 산업에 엄청난 붐이 일었었죠. 물론 그런 내용들은 우리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안 좋은 내용들이잖아요. 자, 그렇게 많은 방산, 무기를 팔면서 돈이 많아진 미국, 당연히 거기서 이제 경제 성장하고 R&D 투자 이어지니까 일자리도 늘고 실업률은 둔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AI 빅테크 기업들이 선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럴 만한 R&D 투자들이 많이 없었죠. 자,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5년도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최근에 주식시장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환율이었습니다. 자, 국내 주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나라 환율이 어느 순간부터 오르기 시작했냐면 10월 달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트럼프가 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달러 현상을 보였고요. 그 이후에 정치적 혼란까지 나오면서 1,480원, 1,450원대가 22년도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던 시기였는데 거기를 이제 훨씬 뛰어넘어서 2009년도 수준의 환율 약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이 환율 약세가 원화의 가치가 매력적으로 느껴질 만한 그런 모멘텀이 없는 게 참 아쉬운데요. 25년도 트럼프의 정책 중에 하나는 관세 정책도 있지만 전쟁을 멈춘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까지 23년, 24년도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이 중단이 됐었을 때 과연 미국이 고금리 속에서 버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상 유일하게 고금리를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전쟁이었고요. 전쟁 통해서 많은 양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이 각 산업의 R&D로 들어가면서 이익 성장과 그다음에 각 산업군의 이 선도 역할을 한 것이죠.
25년도 전쟁이 중단됐었을 때도 미국이 성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성장이 멈췄을 때 주가가 지지부진할 때 과연 신흥국 증시가 매력을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 가지 위험 요인 중에 하나가 중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와는 분명히 달라요. 과거에는 탄핵되고 나서 노무현 정권 때도 탄핵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요. 박근혜 정권 때도 탄핵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때 탄핵 관련된 이슈 어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하다라는 주시장에서 과연 그렇게 대입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상황을 봐야 돼요. 2004년과 2016년, 17년도 올라오면서 수출이 증가됐습니다. 지금은 수출이 둔화되고 있죠. 많은 증권사들이 놓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중국의 기술 성장 속도입니다. 다 관가했어요. 최근에 하반기 때 증시가 좋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던 증권사들이 새로운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진 내용들을 보면 다 중국의 성장 속도를 간과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간 산업 중 반도체 있죠? 2차 전지 있죠? 자동차 있죠? 중국들이 정말 많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술 격차가 정말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점유율을 뺏어가고 있는 실정이죠. 과거에는 한국이 1등이었어요. 1등이고 정말 유일했고 대체 불가했는데 이제는 1등의 자리를 위협받고 있으며 대체 불가가 아닌 현재 상황에서 과연 한국 증시가 매력이 있을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 지수는 오르고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투자의 방향을 잡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꼭 주식이 올라야만 수익이 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될 것 같고요. 저는요, 지수 12월 달 저점을 깰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지수가 많이 빠지게 되면 당연히 저가에서 잡았었을 때 큰 기회를 잡을 수도 있어요. 자, 올해 상반기는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장기 투자 하지 마세요. 짧은 매매입니다. 뭐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까? 1월 달 뭐 뻔하죠. 로봇도 이야기 나오고 여전히 이제 미국 쪽에서 양자모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양자모 관련된 주식도 잘 가겠지만 결국 단타 테마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환율이 어디까지 치솟을 줄 모른다고 하는 게 가장 불안한 요인입니다. 주시장에서 언제 가장 주식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 사냐면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할 때 안 사요.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탄핵 정국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확답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맞죠? 트럼프가 됐어요. 관세 전쟁을 한대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될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렇다면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자, 25년에 가장 큰 리스크. 2년간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2년간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어요. 조정이 없었어요.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 시장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선반영이다 라고 할 수도 없어요. 지금 빠지고 있는 원화의 약세는 어쩌면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에 의한 근본적인 이유, 원화의 가치가 정말 매력이 없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적 리스크를 떠나서 이미 그전부터 원화는 약세를 보여왔어요. 이 가운데 정치적 리스크까지 같이 겹쳐진 거죠. 자, 25년도 정말 투자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참 매년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제가 내년도 등시 좋고 어떤 업종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올해는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새해부터 시작부터 이런 무거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저도 참 많이 마음이 아프고 하지만 이 가운데 투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1년 내내 좋을 수가 없어요. 또 1년 내내 나쁘지도 않아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큰 돈을 버는가? 하다 보면 큰 기회가 오죠. 큰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돼요. 근데 잡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생존입니다. 주식 다 물렸는데, 주식 다 빠졌는데 이거 보니까 너무 사고 싶어. 이거 완벽한 기회가 왔는데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환율이 꺾일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한국은행에서 아무리 달러 팔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계속 팔았다가 나중에 왜 안 보이고 또 다 털려가지고 위협적인 상황 나오거나 또는 한국의 위험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정시 리스크 계속됐었을 때 신용등급 강등된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 원화 가치가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1월 달 지수 관련된 주식은 피하십시오. 또한 중국과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피하십시오. 아직 저가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해야 됩니다. 뭐 로봇도 연말에,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거래일 날 강했던 게 보통 1월 달 초에 강해요. 보면 로봇이었죠. 그리고 양자모 관련된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도 로봇과 양자모 관련된 테마 주식들 잘 가겠고, 또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동일한 매출이 발생했었을 때 환전하게 되면 원화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하는 환차익이 크게 발생하다 보니까 음식료 기업들도 잘 가겠죠. 참 어려운 주시장이겠지만 단기 매매입니다. 그리고 소형주를 매매를 하고요. 방송 여러분들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월 달에도 월요일과 목요일이요. 월요일, 목요일 저녁 9시 반에 투자 원정대 동행에 출연을 하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월, 화, 수, 목 10시 30분 오전에 임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때마다 제가 실시간으로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조금 환율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겠지만 단기 매매는 가능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로봇과 양자 암호 테마에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고민을 두 분과 나누는 사이에 여러분들께서 종목 문의 많이 접수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잠깐 참여 방법 화면으로 다시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신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대부 시스터주고요.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될까요? 네, 34,900원에 비중 10%예요. 네, 지금 좀 많이 조정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또 얼마 전에 인도에서 흥행을 하면서 주가가 튀는 케이스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전략을 잡아갈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이린 위원님과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비중이 10%라서 천만 다행이신데요. 네. 현금이 좀 있으실까요? 네, 한 30% 정도 현금 비중이 있어요. 네. 그거는 또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10% 투자라서 네. 천만 다행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지금 8월 이후로 작년 8월 이후로 보면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중간에 뉴스는 혹시 보셨나요? 네, 뭐 특별한 악재는 없었던 것 같고 그 인도 진출하는 거가 호재로 작용할 그런가요? 줄 알았는데 지수가 빠지니까 같이 좀 빠지더라고요. 네. 사실 지금 게임즈가 별로 좋진 않죠. 예, 별로 좋진 네. 않은데 이제 해외 매출이 굉장히 좋은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네. 이제 환율이 좋다 보니까 조금 좋을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사실 주목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에 사실 좀 노이즈가 있었죠. 쿠키런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을 바꿨지만은 배터리 관련해서 뭐 열폭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서 한번 노이즈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보면은 사실 8월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45,000원 전 5만 원에서 쭉 빠져서 지금 반토막 정도 되는 흐름입니다. 그러면 지금 34,000원에서는 조정이 한 30% 정도, 20%대 나오고 있는데 5만 원에서는 반토막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노이즈가 있고 난 뒤에는 주가가 탄력이 없는 흐름이고 매수가 실종되다 보니까
주식이 지속적으로 빠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 이제 출시된 쿠키런 같은 경우 이게 실적을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끌어가면서 3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 이슈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속성이 있는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확인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12월 11일 보니 쿠키런 인도가 출시가 되면서 구글 플레이에서는 5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케이드 부분에서는 1위를 했다고 하지만은 이것이 주가의 상승에 크게 이제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지금 주가 하락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점을 바닥을 좀 이렇게 다질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좋은 뉴스가 필요한데 이 정도로는 좀 부족해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에 반년 정도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보였다 그러면은 올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환율 때문에 어느 정도 해외 매출이 이제 이끌어서 실적이 4분기에도 흑자 그리고 전년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또 개별적으로 회사에서 좋은 이슈가 나와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이제 비중을 조금 확인을 하고 사야 됩니다. 지금 자리에서 덜컥 사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하고 좋은 이슈가 나왔을 때 또 게임주 전반적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정부 정책이나 그리고 또 뭐 게임주 관련해서 무슨 행사나 이벤트가 뭐 조금이라도 있을 때 그럴 때는 조금 추가 매수를 통해서 한 20%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춰서 나오시는 전략이 유효한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저점을 좀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 그게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그리고 손절을 하실 수 있다면 한 비중을 손절은 답은 아닙니다. 답은 아닌데 매수가 그렇게 뭐 5만 원도 아니고 3만 4천 원이기 때문에 좀 희망을 가지자면은 반등 시 20% 정도 매수를 해서 평단을 한 3만 원 정도 만들어서 나오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주가가 그럴 만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주 전반적으로 이렇게 주목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목 받으려면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모멘텀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은 그냥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뭐 주목 받을 때 또 제가 또 게임주나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릴 때 그때 이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 조금 힘드시겠지만 손절하셔가지고 좋은 종목 이동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거래량 없는 종목을 아무 생각 없이 들고 가시는 것은 무리수가 크다. 예, 특히나 지금 거래 많이 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매수가까지 한번 준다면 좋은 호소식이 나와주었다면은 홀딩을 하되 그렇지 않다면 매수가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명쾌하게 좀 상담을 잘 진행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홀딩을 하거나 손실을 실현하거나 아니면 호재가 나올 때까지 조금 보유를 해보자라는 코멘트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윈팩이요. 네, 윈팩 얼마에 사셨을까요? 1,400원에 20%에 1,400원에 20%. 네,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임광빈 위원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윈팩 1,400원. 네. 네, 그거가 네. 그 꼭지에서 막 내려올 때 샀거든요. 근데 계속 빠지니까 이거를 진짜 진즉부터 팔아야 되는 건지 계속 이거를 지금 저가라서 들고 있어야 되는 건지 너무 그걸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 선생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윈팩에 대해서. 윈팩에 대해서 어떠세요? 윈팩 계속 가지고 가고 싶은 생각 있으세요? 어떤 원래는 내용이나 원래는 이런 거 전문성 다 떠나서 네.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궁금한 게 이게 앞으로 좀 전망이 괜찮으면 좀 더 들고 가고 싶은데 이게 회사 사정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좀 더 한 뭐 몇 개월이든 1년이든 더 가지고 가는 게 괜찮은 건지 그런 거를 제가 좀 초보다 보니까 결정을 못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손절하실 마음 있으세요? 지금? 예. 만약에 좀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정체될 것 같으면 매도를 하고 싶거든요. 오,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드려볼게요. 제 네네. 얘기 듣고 판단해 주세요. 자, 화면 보겠습니다. 네. 윈팩은 주식이 최근에 이렇게 빠졌어요. 지금 윈팩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 주식이 빠진 기업들이 사실 많아요. 많은데 예. 일단 이렇게 빠지면 진짜 기분 너무 안 좋아요. 예. 안 좋아요. 근데 도대체 왜 빠지는지 왜 오르는지 모르면 더 답답해요. 예. 그죠? 왜 이렇게 빠지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일단 자, 네. 잘 보세요. 자, 시청자님, 제가 질문 하나 네. 드릴게요. 삼성전자 네. 아시죠? 예. 삼성전자라는 기업 아시죠? 삼성전자를 네. 모르시는 투자자분들 없을 거예요. 자, 네. 삼성전자는 경기 사이클을 타는 기업이에요? 아니에요? 타는 기업이 맞아요. 경기 사이클을 타는 기업이에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업이죠? 반도체는 경기 사이클을 탑니다. 예. 윈팩도 반도체입니다. 경기 네. 사이클을 탑니다. 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반도체 기업입니다. 경기 사이클을 탑니다. 지금 경기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아요. 언제 앞으로도 좋아질까요? 안 좋겠지만 언제 좋아질까요, 그러게요. 이게? 저는 한 몇 년 갈라나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사실 이것에 대해서 언제 좋아질까요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 언제 좋아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윈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거예요. 잘 판단해 보세요. 반도체는 저는 솔직하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반도체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맞아요. 근데 예전과 조금 달라졌어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무방할 때, 이제 8시에 무방할 거거든요. 그때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왜 반도체가 예전과 다른지, 어떤 부분이 다른지,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게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비단 윈팩뿐만 아니라 확대해서 보면 반도체 산업 사이클 자체가 경기 순환 업종이죠. 시크리컬이라고 해요. 내수와 그리고 외적인 시장도 봐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무방 때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한 번 더 오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런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종목은 많이 빠졌지만, 맞아요, 많이 빠졌어요. 정말 많이 빠졌고, 하지만 매수보다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며, 비중을 좀 줄이실 생각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비중 축소 코멘트 받아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문자로도 워낙 많은 상담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서요. 문자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끝번호 8777번님의 종목입니다. 뉴로메카 비중은 비중이 20%고요. 매수가가 35,600원으로 지금 잡히고 있네요. 아이린 위원님,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매수가가 35,000원대인데 왜 추가 매수할 타이밍을 놓치셨을까요? 네, 로봇주 갈 때 좀 추가 매수를 하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탄력은 아직 남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로메카가 이제 지난 11월 29일에 포스코홀딩스로부터 100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유치에 성공했다, 이 소식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급등을 한번 했고요. 또 최근에 또 주가가 또 움직이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조선소 관련해서는 이제 현대사모라는 HD 현대사모가 조선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협동 로봇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체 용접하는데 그런 위험한 자리에 이제 그 로봇을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뉴로메카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현대사모의 이제 물량을 또 이제 납품한 이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이 종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사모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유로메카, 그리고 덴마크의 외국계 회사, 이렇게 3파전이 지금 현대사모의 물량을 앞두고 3파전을 지금 들어간 상황인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유로메카가 지난번에 한번 이제 또
물량을 유료 메카 물량이 이제 픽업이 된 만큼 또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로봇주에서는 내용이 없는 종목들은 상승이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제가 로봇이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서 알맹이를 하셔야 되고 1등주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등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말씀드렸죠. 뉴로메카도 좋습니다. 그래서 뉴로메카도 마찬가지 지금 자리에서 추가 탄력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물량을 34,000원까지 아직 조금 탄력이 남아있는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매수가가 34,000원대인데 35,000원이라고 봤을 때요. 지금 한 번 더 탄력을 받으면은 자 지금 30,000원 이상 갔을 때는요. 정고점 부근에서 물량이 한번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정고점 지지해주고 반등이 나온 다음에는 또 33,000원 전후에 또 매물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꾸준히 매물벽이 좀 있다 보니 이 로봇 관련한 소식이 1차적으로 좋은 소식 3호에서 HT현대 3호에서 동사의 물량을 동사를 이제 픽을 한다 그러면은 그 뉴스로 급등이 나오거나 두 번째 로봇 관련 뉴스가 조금 화랑기에 도달해서 한 2주 만에 로봇 관련주들이 모두 10에서 한 20% 탄력을 보여야지 본인 매수가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으니까 조금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하셔서 평단을 30,000원 이하로 맞춰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한번 기회를 줄 거다. 그러면 우리 증권사 요즘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죠? HTS, MTS를 30,000원을 설정을 해놓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고 일을 하시면서 30,000원 딱 왔을 때 내 매수가를 어느 정도 하회하겠다 싶으면은 빠져나오는 전략. 좋은 종목, 저점에 있는 종목 많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3만 원 샀어야 되는 거지 14만 원 사고 15만 원 샀어야 되는 거지 지금 사가지고 들고 가시는 분들도 충분히 대박 수익 나올 수 있지만은 그래도 저점에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똑같이 유로메카도 지금 조정 없이 3일 동안 고점에서 잘 머무는 흐름인데 추가적인 로봇 뉴스가 나올 거라 생각해서 상승이 나온다면 안전하게 먹기 위해서는 매수가를 3만 원 이하로 만들어두고 홀딩하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단가 매수가를 3만 원 정도로 맞춰보자. 추가적인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아쉽지만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잠시 후 8시부터도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상담 진행을 할 거니까요. 혹시라도 문의 더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접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두 분의 2025년도 유망주 탑픽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먼저 아이린 위원님, 네. 오늘 로봇 테마를 집중해 주신 만큼 이 안에서 잡아주셨을까요? 네, 당연하죠. 로봇주 중에서 제가 지난주 공개 방송을 통해서 공개 방송에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입장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렸고요. 또 한 달 전부터 제가 이제 공략했던 1분기에는 우리기술투자로 200%, 2분기, 3분기는 SK 하이닉스 저점 고점을 명확하게 이제 여러분들께 15만 원, 20만 원대 맞춰드리면서 고점 저점 매매를 해드렸고 또 이제 4분기에 들어서면서 루닛이 또 더블 게임이 나왔죠. 루닛을 3만 원대 우리가 매수를 해서 4만 이하에서 공개 방송에서 무조건 매수를 하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더블 게임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 들은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였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멋지게 이제 또 날아가 주면서 20%대 수익을 주고 있고요. 또 같이 매수하신 분들이 20% 수익, 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10%대 수익이 나오고 있죠. 15% 정도 나오고 있는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사를 차트를 보시면서 제 설명도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는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국내 유일 선두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콜옵션을 통해서 지분을 확대를 하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제가 올 한 해 트렌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M&A라고 말씀드렸습니다. M&A 가능한 종목, 작년에,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작년에 M&A가 가능한 종목을 우리가 해보자. 거기서 루닛이라는 종목을 태기를 했고요. 로봇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태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가 59.9%의 콜옵션을 할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충분히 M&A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한 해 분명히 고점과 저점을 반복할 겁니다. 그리고 고점을 다시 지난번 고점이 24만 원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충분히 한번 잘하면 볼 수 있다. 네, 잘하면 볼 수 있고 그거는 뭐 지금 당장 간다는 게 아니죠.
그리고 지금 들어가신 분들이야 당연히 우리가 지금 좋은 소식이 이어지면서 앞서서 한 20만 원까지는 18만 원, 20만 원까지는 큰 무리 없이 이제 조금 움직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중간에 물량에 따라서 조금 차도가 있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선체 용접을 통해서 이제 로봇이 수행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었죠. 그래서 앞서서 현대사모 얘기를 했었는데 HD 이제 계열사들이 이제 조선사들의 이제 용접 기술을 로봇을 도입을 확대를 하겠다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좀 계속 볼 수 있는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3파전에 들어간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이런 종목들이 좀 더 이제 우리가 좀 봐도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본다면은 또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 로봇이 지속적으로 이제 연초에 주목을 받고 있고 미래 로봇 추진단도 이제 설립한다 그러고 삼성전자의 AI하고 램보의 휴머노이드를 결합해서 첨단 휴머노이드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밝히기 때문에 여튼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장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싶지만 이제 패스를 하고 내년 초에 올해 초에 이제 차세대 이족형 휴머노이드 공개를 또 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우리 가격은 내려갈 때마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가로 한번 사신다 그러면 시가로 한 5% 사신다 그러면은 밀어낼 때마다 조금 더 비중을 분할해서 사시고 목표가는 1차 18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2차, 3차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무방에서 찾아뵙기를 잡아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스 있게 시간 조절까지 해주셨습니다. 8시부터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전략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임광빈 위원님의 유망주는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네.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12월 30일이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25년도 탑픽을 찍는다? 불가능해요. 네, 안 됩니다. 이 시장은. 자, 1월달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주식 바닥권 첫 상한가입니다. 2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유니퀘스트가 나왔고요. 하나는 RS 오토메이션입니다. 두 가지 중에 오늘은 RS 오토메이션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볼게요.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새로운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엔비디아 젠슨왕이 로봇에 있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게 3가지를 꼽고 있어요. 드론, 자율주행, 휴머노이드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엔비디아 파트너사고요. 유니캐스트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캐스트가 맞는 거죠? 네, 이름이. 유니캐스트입니다. 네, RS 오토메이션이 네. 아니라 유니캐스트입니다. 두 가지 RS 오토메이션과 아하. 유니캐스트가 있는데 네. 이 자리는 유니캐스트고요. 자, 화면 보시게 되면요. 네, 바닥에서 첫 상한가를 갔죠. 이 기업 엔비디아 로봇 관련된 주식으로 상한가를 들어간 기업입니다. 1월 달 내내 잘 보셔야 되는 단기 종목이고요. 1차 목표가는 7,800원, 손절은 6,000원 말씀드리면서 무방 때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유니캐스트 유망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8시부터 진행될 무료 방송에서 들어볼 수 있는데요. 자, 무료 방송에 대한 힌트를 살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린 위원님부터 티저를 살짝 주시죠. 네, 1분기부터 4분기까지 10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했습니다. 10종목 중에 단 한 종목도 안 간 종목이 없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 기술 투자 200%, 또 이제 연말에 가서 4분기에 90%, 적어도 50에서 90% 수익이 나와 주었고요. 2분기, 3분기는 SK 하이닉스에 좀 집중을 했고 수익 매매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3분기부터 루닛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계속 관심 있게 보자 말씀드렸는데 4분기에 또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두 차례 급등 수익이 나와 주었고 스윙을 통해서 꾸준히 잃지 않고 수익을 챙겨가고 수익이 확대되는 그런 전략을 24년도에 백전백승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도 똑같은 전략을 고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임 위원님도요. 코멘트 주세요. 25년도 핵심이 있어요. 네, 이 핵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최근에 24년도 제가 일주일 동안 마지막에 방송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 핵심으로 짚어드린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제는 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처음 들으신 분들 계시죠? 방송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25년도 핵심 무방 때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8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MTN 웹사이트 통해서 접속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정석 진행의 전채린이었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